예,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야인시대 리턴저 이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기수입니다. 예, 먼저 뭐 한 주간 마감하는 금요일 야인시대 리턴저 1부 순서는 미니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미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역시 이제 해외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하고 다음 주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을 보면 추가 상승을 모색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고요. 먼저 이제 어저께 유럽 시장에서부터 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을 좀 더 견인할 수 있을지, 또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줄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22 통화정책회의가 전날 있었죠. 물론 이제 막판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약간 이제 실언, 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 지수 자체는 어저께 유럽 시장이 급등하다가 이제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금리나 3종 세트 이게 다 나왔죠. 그다음에 양적 완화 추가, 그다음에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는데 먼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원래 이제 0.0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0%로 낮추는 요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예치하는 예치금리죠. 이 예치금리가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0.3%였습니다. 근데 추가 인하를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고, 이 내용도 역시 마이너스 0.1% 정도 추가 인하를 하면서 예치금리를 마이너스 0.4로 맞췄죠. 그다음에 이제 한계 대출 금리, 그러니까 22쪽에서 대출할 때 대출하는 금리가 0.25%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금리나 3종 세트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낮출 수 있는 금리는 다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QE 월간 단위로 600억 유로 정도씩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22쪽에서 어저께 원래 이제 예상은 100에서 한 200억 유로 정도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200억 유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 LTR로 요걸 갖다 이제 6월 달에 만기 돌아오는 것부터 다시 이제 시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고 양적 완화,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동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막판에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은 더 이상 추가 금리 인하는 이제 뭐 없어도 될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뉘앙스 쪽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일 이제 급등하던 독일 닥스 지수라든지 프랑스 짜크 지수, 그다음에 뭐 영국, 이태리 뭐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이제 주가 지수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전날의 그림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인하를 더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 언급드린 금리 3종 세트 인하는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독일 닥스 지수라든지 유럽의 어떤 각 기업들의 주가 지수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세들이 몰려 있다가 급하게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말에 실망하면서 빠졌던 부분들만 소화되고 나면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9,500에서 약 10,000포인트 수준 정도 뭐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22쪽에서 양적 완화를 했고 지금 추가 상승을 모색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흐름은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2 쪽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이제 남아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15일 날 이제 양회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더 얼핏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2015년도도 그랬습니다.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양회 기관 쪽에서는 주가 지수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횡보 상태, 답보 상태를 보였다가 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주가 지수가 2015년도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재정 확장 정책이죠. 뭐 양회 끝나고 나면은 내지는 또 양회 기간 쪽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 4조에서 한 5조 위안 정도의 재정 확대 정책, 우리 돈으로 해서 한 740에서 950조 정도, 요 정도 되는 재정 확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각 국들 이쪽에서의 어떤 그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다우존스 지수도 지금 뭐 FOMC를 15, 16일 날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유럽 쪽에서도 22 쪽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미 연준 쪽에서만 또다시 뭐 금리를 인상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동결적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크고 20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흐름을 타면서 각국의 어떤 정책 효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반영이 된다라면은 당위적으로 조금 많이 오른 부분들이 뭐 사실상 부담은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나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의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달러 기준입니다. 326억 불 정도가 나왔는데 예상치 512억 불보다 상당히 둔화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정 확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은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월봉의 패턴인데 하락 세기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건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을 가지고 본다라면은 아마 양해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접점이 모아지면서 다소간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뭐 3,000포인트 하단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3,00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이런 국면으로 중국 시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경기지표 호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과 연동이 되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부담되는 부분들이 뭐 국제유가의 상승이라든지 낙폭 과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2 쪽에서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강한 상승 탄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나오긴 힘들겠습니다만 지난번처럼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속절없이 무너졌던 시점 이런 모습들이 재현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탄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탄성이 떨어지는 게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서 조정의 폭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여기에서 이제 다우가 지금 고점권 뭐 금리선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언급드렸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17,150포인트 정도가 이제 맥시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라인에서는 또 뭐 FOMC 앞두고 뭐 이번 금일이 아니더라도 월요일 정도 돼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촉발시키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공포 심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조정이 나올 때 이 조정의 폭만 크냐 작으냐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6,7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거기서 요 이상 상단에서만 조정만 잘 받아주면은
괜찮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도 역시 이제 조정과 추가 상승의 경계 구간에 있다.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봉이나 주봉상에서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라면 단기 고점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봉의 모습에서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의 폭만 역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시장을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지수도 조정의 폭만 작다라면 그 부분만 다음 주 초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그 환율이 1250원대 언저리까지 갔다가 최근에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라 약세라든지 이런 영향도 좀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원화 가치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환율이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단기 추세는 저항 구간에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지금 단기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매수해서 저점에서 올라왔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순환에 대응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 전망은 지금 1940선 하단에서 1980선 고점권 요렇게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망 드리고요. 요게 이제 환율 차트가 되겠습니다. 환율은 당분간 1200원대에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10원 선 언저리에서 저점을 좀 다져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스피 지수 주봉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린 1980에서 1940포인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고점 세 군데의 중요한 고점대 라인이 1979 정도인데 뭐 1980 정도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 라인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 구간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월봉에서는 여전히 저점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조정의 폭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최근래 들어서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를 최근 며칠간 올렸던 게 관리 종목에 지정되어 있는 코데즈 컴바인이죠. 관리 종목인데 시가총액 2.6조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 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차치하고 기술적으로는 700포인트 라인, 요 라인에서는 다소 박스권 쪽으로 재차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투자 전략은 이렇게 짜 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제 며칠간 흐름을 우리 시장을 보면 전날도 선물옵션 만기에 삼성전자 가지고 베팅 쳤죠.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 오늘도 보면은 주총이 몰리면서 삼성그룹주,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 관리했죠. 삼성그룹주 주가가 시가총액 한 20% 정도 봤을 때 2% 정도 올랐으니까 0.4% 정도 삼성그룹 쪽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0.13% 정도에서 0.3 정도는 오히려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환율이 그동안 쭉 상승해서 1250원대 언저리까지 갔을 때는 소재 산업재 섹터, 경기민감 섹터들의 흐름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화학이나 철강이나 그다음 산업재 쪽에서 기계건설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요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여전히 이제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쪽을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지금 이제 하락을 보이면서 1200원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방어적 섹터 쪽에서 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낙폭과대 그다음에 낙폭과대 개별주 뭐 L장 패턴 보이는 섹터들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 흐름들이 나오는지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고, 시장 상승 시에서 소외되었던 섹터들 그다음에 1970선 이상 뭐 80선 요 10포인트 상관에서는 상당히 이제 빠른 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쪽에서 초점을 맞추시고 시장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코스피 지수, 철강, 그다음에 화학, 의약품, 음식료 업종들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철강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화학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게 의약품 업종이고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지수가 맡기게 된다라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치고 올라온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 시장 전략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순서 미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규수 전문가께 2부 다음 강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야인실에 있던 이제 미니 강의 자, 뭐 시황은 앞에서 이제 잘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미니 강의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반등하고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배워 산다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이제 중장기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뭐 미니 강의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 일단 오늘 제목 자체를 제가 뭐 예사롭지 않은 코스닥 시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 동반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야인 시대를 통해서 시장의 지수의 흐름이라든가 위치는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 바닥은 쳤고 시장이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을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지수 반등과 상승이라고 한다면 시장은 충분히 이제 안정이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역시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과 시장의 흐름이 강합니다. 초반에 올라올 때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제가 배열 산다를 통해서도 한 가지 팁을 드렸던 부분들은 코스닥 종목군들과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는 적어도 코스피가 안정이 되고 코스피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야 나중에 코스닥 시장이 치고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한번 충분히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흐름이 코스피가 안정이 되고 그런 가운데 그동안 눈치 봤었던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이 조금 더 강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종목들의 흐름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부분을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래소 코스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종목군들의 구도로 보게 되면 일부 뭐 삼성그룹주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건설주들이 업종별로 계속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지수는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내지는 또 뭐 주가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는 미미하게 올라갑니다만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군들은 많은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부 바이오라든가 OLED라든가 전기차 관련주 같은 일부 제가 이제 한국 증시 메가 트렌드라는 배열 산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미래 성장 가치주죠. 한국 증시 메가 트렌드는 제조업의 침체 그리고 신성장주의 부활이라는 그 내용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소형주, 성장주들,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부활하고 있는데 그 부활하고 있는 업종주들이 그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동반은 상승하고 있는데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부 대형주는 단기 상승 후에 답보 상태의 혼주 양세만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종목들은 많은 종목은 가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특정 대장주 종목 중시의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코스닥 종목군들로의 어떤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오늘 미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종목군들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케어젠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이제 피부 관련주, 피부, 뷰티에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이제 10만 원 정도 선에서 중간 바닥을 찍고 가는 등 안 가는 등 하더니 최근에 신고가입니다. 최근에 3일 동안 신고가 나오고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 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현재 탈모와 관련된 제품을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그것을 해외에서 판매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케어지라는 종목이에요. 자,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도 은근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일부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이 시세가 날 때는 모든 종목이 한계 가지 않습니다. 이미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장주가 먼저 가고 나중에 후발주가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시장의 어떤 선도주라든가 테마주가 부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을 일부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과거의 한미약품이라든가 한미사이언스가 다시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주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인다면 새로운 종목이 새로운 시세를 주도하는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케어젠 같은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종목군들의 또 바이오 제약주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일단 좀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DM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대표적인 OLED 관련주라고 하겠죠. 뭐 OLED 관련주하면 뭐 AP스텐 같은 종목군들 같은 종목이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뒤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 바로 이제 DMS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최근에 단기 급등 후에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다시 이틀 동안 또다시 강세가 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OLED 관련주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OLED 관련 전반에 걸쳐서도 단기 급등 후에 횡보세가 나타날 수 있을 뿐 아직은 꺾이지는 않고 있는 이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DMS 같은 종목들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OLED 업황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치가 아직까지 힘을 얻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의 주가도 이미 중기 2단 반등이 나올 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쉬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DMS 같은 종목들이 일단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미래 성장주의 하나였던 OLED 관련주가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자,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 또 OLED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거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종목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뭡니까? 이 종목은 바로 이제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증시 메가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강조해드렸던 5개의 업종이 바이오 제약과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OLED,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VR, 그리고 화장품 정도까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전기차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일진 머티리얼스도요. 이미 과거에 상당 기간 동안 지루한 흐름 보이다가 이미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이미 1차적인 시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주는 과정이 나오는 후에 오늘 장대 양봉을 세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본격적인 반등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미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을 받고 재반등에 나서고 있는 부분과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은 중소형주들 중에서 전기차 테마주의 중소형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전기차 테마주 중에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전기차 관련주의 대장주격의 종목이 바닥을 눌림목을 주고 강하게 반등이 시도가 됐다는 것은 중기적인 2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고 나서 이제 앞으로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 볼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유가라든가 원자재는요. 이미 바닥은 확인했습니다. 이미 이제 이제 야인시대 리턴즈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었죠. 바닥은 확인했습니다만 그러나 추가 상승을 기록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추가 상승 쉽지 않은 구간 그러나 바닥은 확인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뭡니까? 미국도 별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중국은 역시 바닥을 다지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기 회복 신호가 없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역시 박스권 장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가운데 전체적인 장세가 강한 하방 경직성과 안정된 흐름이 나올 때 뭐가 갑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요. 지금 차트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현재 차트 코스피 지수 차트 보게 되면 지금 하락 트렌드의 상당 저항선에 와 있습니다. 이미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반등이 났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죠. 저항선 때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떨 것인가?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강조해뒀던 부분들이 지금 이 구간이 무려 14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코스닥 시장이 바닥권에 장기 횡보세를 기록했던 구간입니다. 그 바닥을 최근에 이 구간에서 6개월 동안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을 강하게 탈출하는 그 양봉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무려 9개월 동안의 눌림목을 주고 드디어 이 양봉이 나오고 있죠. 드디어 이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9개월 만에 본격적인 바닥 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 코스닥 시장이 무려 14년, 15년 만에 장기간에 걸친 바닥을 치고 반등에 나서는 그런 신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저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훨씬
거래소 종목들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급합니다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은 뭘 것인가? 일단 지수는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그런 가운데 종목 장세에 맞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대형주는 지수 자체가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트레이딩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은 다 올랐어요. 그래서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중장기로 대응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짧게 치는 그런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의 성장주들의 경우는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정부라든가 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새로운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많이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고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성장 가치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다라는 저는 판단합니다. 무려 9개월 동안의 눌림목을 주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자신을 갖고 보자라는 거. 그중에서 역시 주목할 것은 OLED와 바이오, 제약, 전기차 등 신성장주가 탑픽 종목들이 될 겁니다.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바라고요. 자, 관심을 갖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종목군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들 종목군들은 하나씩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들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이상이 없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 OLED, 바이오, 제약, 전기차 이러한 업종주를 중심으로 또 성장 미래 가치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선취매 물량을 잡고 길목을 잡는 전략을 펼친다고 한다면은 자, 그래도 3월 이후 전체로 종목 장세 속에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자라는 점, 아울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니 강의 여기까지 드렸고요. 자, 2부 야한 진단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